89조가 있어요. 법 89조, 오른쪽에 88조가 있고요. 이 조문은 반드시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문을 보시면 법에서는 한 88조 정도랑 89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보시면 한 154조, 155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문에 대해서 비과세 얘기를 할 거니까 먼저 볼 거고요. 첫 시간에 첫 주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세법을 판단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가액 찾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요? 비과세 찾아야죠. 비과세 찾을 거고요. 비과세가 아니면 과세일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과세가 되면 세금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니까 먼저 비과세 내용부터 볼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산 구조를 먼저 한번 봤고요. 그러면 교재 24페이지네요. 소득세법 89조예요. 1항 그리고 2항이 있네요. 찾으셨나요? 1항 있고 2항이 있어요. 2항은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재개발 재건축 파트에서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1항 중에서 1항 4호가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항 4호와 2항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1항 1, 2, 3만 다룰 건데 그나마 3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1항 1호, 1항 2호는 우리가 판단할 일 없어요. 실무적으로. 그럼 89조 한번 볼게요. 다음 각 호는 1, 2, 3, 4죠?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과세죠.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1, 2, 3, 4호가 있고요. 4호는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1 볼까요? 1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고객이 이런 거 물어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두 번째 볼까요? 우리가 비과세, 지금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부를 하고 있네요. 물건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한번 큰 맥락으로 볼까요? 일단 주택이라는 게 있네요. 부동산에. 토지라는 것도 있고요.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 입주권이라는 게 있네요. 한번 볼까요? 토지 비과세 있어요? 토지 비과세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몰라도 돼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건물 비과세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 있어요? 분양권 비과세 있어요? 분양권이라는 건 비과세가 없어요. 권리이기 때문에. 입주권 비과세 있어요? 있어요. 주택 비과세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게 지금 비과세 관련된 게 1항 1호가 파산 선고였죠? 2호가 토지예요. 2호가 토지예요. 3호가 뭐예요? 주택이에요. 4호가 뭐예요?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1호는 파산 선고고 2호가 토지, 3호가 주택, 4호가 입주권이에요. 요 개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당연히 건물이랑 분양권은 없고요. 그러면 1호 파산 선고, 2호 볼 거예요. 2호가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있어요. 그렇지만 몰라도 돼요. 어떤 경우냐면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교환은 양도인가요? 네. 교환은 쌍방양도예요. 그죠? 근데 교환은 쌍방양도인데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있대요. 요런 요건을 갖추면 요런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교환하면 비과세 해주겠대요. 세금 부과하지 않겠대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연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저 지방 가면 농지가 줄 칼같이 거 있는 거 있죠. 그죠? 경지 정리된 농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줄 반듯하지 않았겠죠. 예전에 울퉁불퉁 했을 거예요. 울퉁불퉁 했어요. 경지 정리를 위해서
관에서 경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줄을 쫙 껐어요. 이 사람 땅이 일로 넘어갔어요. 이 사람 땅이 일로 넘어간대요. 야, 니네 둘이 바꿔. 이해하셨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관에서 경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좀 넘어갔냐? 교환부다? 야, 그거 비가세 해줄게. 경지 정리하느라고 서로 넘어갔는데 너 양도세 내고 너 양도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경지 정리하는데 교환분합에 대한 양도세 우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한테 안 물어봐. 그건 관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항 1호, 1항 2호는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래서 1항 3호랑 1항 4호만 공부하시면 충분해요. 1항 3호 뭐요? 주택. 1항 4호 입주권. 요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요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좀 깊이 다뤄야 될 거니까 살짝 뺄 거고요.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법의 89조 1항 3호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문 읽다 보면 89조 1항 3호 그럼 주택에 대한 비과세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1항 3호 볼까요? 일단 색깔이 달라요. 볼게요. 다음 목은 뭐예요? 가나다라요. 목의 어느 하나예요? 모두가 아니고 어느 하나예요? 가목이나 나목에 하나만 해당돼도 된다는 얘기죠. 모두면 둘 다 해당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로 건너뛸게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후를 굽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했어요. 여기서 토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볼 거예요. 주택 부수 토지라고 얘기하네요. 주택 부수 토지예요. 주택 부수 토지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도시지역 몇 배요? 도시지역 몇 배? 5배. 5배. 근데 좀 지저분하게 해놨어요. 5배였었어요. 그냥 B도시부터 할까요? B도시 몇 배? 10배. 이거였다가 도시지역 5배인데 수도권의 주, 상, 공. 어디요? 수도권. 수도권의 주상공은 3배로 개정을 했어요.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네? 뭐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토지로서 두 번째 줄에 파란색 두 번째 줄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에 가면 있다는 얘기네요. 대통령령에 가면 지금 얘기한 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에 가면. 그래서 도시지역 5배, 비도시역 10배, 수도권 주상공은 3배.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주택 부수토지는 그렇게 돼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가로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그래놓고 가로에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요? 12억을 초과하는 건 제외가 된대요. 이해되셨어요? 12억 초과되는 건 제외가 된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가주택이라고 표현하네요. 이게 웃겨요. 뭐 첫 시간이니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9억에서 얼마로요? 12억으로 바꿨네요. 고가주택 12억은 우리가 아는 거고 이제 가목, 나목 볼까요? 어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돼요. 그러면 가목 볼까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그랬네요. 키워드가 1세대가 몇 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요건은 어디다 정했어요? 시행령으로 정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대통령령이 154조예요. 시행령 154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154조에 실어놨네요. 그럼 우리가 연상해 볼까요? 여기 154조는 안 실어놨어요. 왜 안 실어놨을까요? 교재에?
154조를 실어놓으면 더 중요한 155조도 실어놔야 되거든요. 그죠? 155조는 A4로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A4로 실어놓으면 한 7페이지 될 거예요. 그거 실어놓으면 누군가 그걸 읽는 순간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 실어놨어요. 그걸 순서대로 조각조각 배울 거고요. 한번 볼게요. 감옥에 봤더니 1세대 1주택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시행령 154조를 넘어가 봤어요. 교재는 없지만. 뭐라고 써있을까요? 그죠. 2년 이상 보유 써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상 보유 써놨겠네요. 또 써있는 거 있을까요? 그죠. 조정해서 취득했으면 2년 이상 뭐요? 거주도 해야 된대요. 이런 게 써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거기 써있어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주제예요. 2년 이상 보유 못했어요. 근데 비과세 주는 경우도 있어요. 2년 이상 보유 못했는데 비과세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2년 이상 거주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주는 게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문장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근데 2년 보유 못했어요. 보유 하루뿐이 못했어요. 근데 비과세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특례예요. 특례를 이제 다음 주쯤 배울 거예요. 1세대 1주택인데 보유 및 거주 요건 예외 있죠? 2년 보유, 2년 거주 못했는데도 비과세 해주는 게 있대요. 몇 개 있어요? 8개네요. 그죠? 지난번 배울 때까지 7개였어요. 일단은 큰 맥락을 잡아야 이해하기가 편해요. 감옥에 봤더니 법 89조 1항 3호에 감옥에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진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있어요. 시행령 가봤더니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네요. 이건 아예 없어졌으니까, 삭제됐으니까 최종 주택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 조항은 요 바로 밑에 실려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볼 거고요. 지금은 요거 2개만 알면 돼요.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아는 얘기죠? 네. 나목 볼까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대요? 대체 취득했대요?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합가 등으로 2주택 이상이래요. 감옥은 몇 주택이었어요? 원칙은 1주택이에요. 근데 1주택으로 요 요건을 충족하는 게 맞는데 내용을 봤더니 2주택 이상이래요. 2주택 이상이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1주택이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2주택 이상이래요. 근데 2주택 이상이 됐는데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이지만 인정해 주는 경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런 거네요. A주택 있었어요. B주택을 취득했네요. B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A를 양도하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A주택 있다, B주택 있었어요. B주택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A를 양도하면 하나 있는 거로 간주를 해주겠대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 있는 거로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1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네요. 다시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원론부터 짚는 거예요. A주택인 사람이 B주택 샀어요. B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A를 양도하면 얘는 없는 거로 보고 얘 하나만 갖고 있는 거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이해하셨어요? 없는 거로 보고 얘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 뭐는 해야 돼요? 보유랑 거주는 해야지 당연히. 없는 거로 봐주는 거지 이 요건은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1주택으로 봐주는 거지 보유 거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 양도를 하래요. B 취득하고 몇 년 이내? 3년부터 나오는 게 맞겠죠? 예, 3년 이내. 근데 조정이면 몇 년 이내? 조정이면 2년 이내. 요게 따라온. 원칙적으로는 3년이 원칙이고 조정 2년은 예외니까 이렇게 따라오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요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하나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표현해요.